예제 1번. 이 문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값을 계산하는 문제인데, 이런 유형의 문제를 봤을 때 세 단계를 거치면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극한값을 구하는 걸 쉽게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세 단계를 소개할게.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식을 세우고 그리고 정리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 이거는 예제 1번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식을 우리한테 직접 식을 세워라 라는 문제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식을 세우는 단계까지 있는 거고, 이게 예제 1번처럼 이미 식이 주어진 문제 같은 경우는 식을 정리하는 것까지가 1번이 되겠지. 그렇게 정리를 한 다음 2단계는 뭐냐면 분자와 분모의 차수를 확인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 이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값의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 잘 나와 있는데,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의 관계에 따라서 극한값이 다르게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분자와 분모의 차수를 확인을 함으로써 이 세 단계 중에 세 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하는 거지. 그게 2단계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극한값을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단계를 통해서 차수를 확인함으로써 이 세 개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을 했잖아. 그러면 그걸 알았으니까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같다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를 통해서 극한값을 계산해낼 수 있을 것이고,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다면 극한값은 0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거고, 반대로 분자의 차수가 더 크다면 극한값은 없다 라고 답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최종적으로 극한값을 계산하는 세 번째 단계까지 이렇게 세 단계를 통한다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값을 계산하는 문제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봐. 그리고 지금은 내가 이 문제를 풀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1, 2, 3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각각 적용해서 풀겠지만, 나중에는 굳이 각 단계를 이제 하나하나 다 거치지 않더라도 이 세 단계가 숙달이 돼서 한 번에 딱 해서 이 식만 딱 보도록 답이 뭐구나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숙달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 왜냐면 특히 이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유형도 아니고, 그리고 극한값을 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다른 개념이랑 접목하는 문제가 내신이나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른 것들을 하는데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극한값을 구하는 건 먼저 그냥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고 그거를 숙달해야 하는 게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방금 설명한 이 세 가지 단계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볼게. 우선 첫 번째를 보면 식을 세울 건 없잖아.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첫 번째 단계, 식을 정리하는 건데, 분자는 뭐 봐주만 하고, 그 다음에 분모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이거 이제 수투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이걸 잘 봐봐. 보면은 1, 3, 5부터 쭉쭉 해가지고 2에만 S까지 다 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홀수들의 합이란 말이야. 근데 1부터 시작해서 홀수들을 n개를 합한 게 다 더하면은 n의 제곱이라는 걸 우리가 수투에서 배우긴 배웠거든. 근데 이게 기억에 나면 이걸로 하면 좋아. 그러면 벌써 정리가 끝난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기억에 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면 기억에 나면 이렇게 하면 되고, 기억에 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제 활용해야 되는 게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거 아마 다들 기억하고 있을 것 같은데,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은 2분의 초항 더하기 끝항 한 거에다가 항의 개수를 곱하는 거잖아.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게 등차수열 합의 공식인데, 그걸 활용해서 이 분모를 정리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럼 그거를 해보면 우선 2분의, 그리고 초항은 1이잖아. 1이고 그리고 끝항은 2n-1이지. 그거를 더하고 그 전체에다가 이 항의 개수가 총 n개잖아. n을 곱하는 거지. 그걸 이제 이걸 정리를 해보면 1은 지워질 테고, 그 2n이니까 2로 약분이 되고, 그러면 n의 제곱, 아까 그냥 바로 이렇게 나왔던 거랑 동일하게 나오는 거지. 그럼 아무튼 간에 이제 우리가 분모가 정리하면 n의 제곱이 된다는 걸 알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식을 정리하는 첫 번째 단계가 끝난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 단계,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확인하는 거지. 그래서 보면 이 분자도 전기를 해보면 최고차항이 이제 4n제곱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이걸 굳이 풀어보면 4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이 되니까 분자와 분모의 차수가 둘 다 2차로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 첫 번째에 해당하는 거지. 그러면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같다, 그러면은 극한값은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로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 그게 바로 세 번째 단계지. 극한값을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를 통해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보면 최고차항의 개수를 따져보면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n제곱이니까 1이 되겠지. 그리고 분자의 최고차항 개수는 4n제곱이니까
4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극한값은 4구나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보자. 이제 이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식 정리를 딱히 할 게 없어. 그럼 1단계는 그냥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2단계 분자와 분모의 차수를 확인하는 거. 둘 다 n의 2분의 1차라는 걸 알 수 있지. 둘 다 루트 안에 n이 들어가 있으니까 분자 분모 모두. 그러면 이것 역시 첫 번째 문제와 동일하게 이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 있어.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같은 경우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역시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를 통해서 극한값을 계산할 텐데, 이제 이게 세 번째 단계인 거지. 그러면 확인을 해보면 분모의 최고차항 개수는 루트 1이 될 거야. 그리고 분자는 여기 하나 있으니까 루트 1 더하기 루트 1이 되겠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극한값이 2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야.